아무래도 오늘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당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네,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지지율 자체가 보면 43.3%.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통령의 취임 때, 선거 때 얻은 표보다도 득표율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점점 그 간격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부동산 문제, 또 주식 문제, 주식도 지금 난리가 났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검찰 어떤 보안 사건 문제라든지 등등 계속 이제 악재가 쌓이고, 또 전당대회 여당에 있다 보니까 한데, 보통 이런 식이면 여당과 대통령이 못하면 야당이 일단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커플링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정치를 봤지만 이런 현상은 참 드문 현상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잠시 6.3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있더니 이제 다시 그게 아마 우리 당이 이제 민주당의 폭정, 무능, 이것을 대한 정당으로서 이제 거듭 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라 라고 이렇게 기대가 희망,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다가 아무래도 그때는 유 의원도 당선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야,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 아니야? 기대 난망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니까 아마 그 표들이 그 지지율들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좌우우면할 것이 아니라 좀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세워서 그 뜻에 큰 대의에 동참하는 모든 제세력들은 한대의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자꾸만 지금 계속 밀어내고 덜어내고 이런 쪽으로 당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도욱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당협위원장이나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싸우지 않는다는 저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는 결국 이제 집권 여당하고 이제 싸운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하면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당하고 이런 걸 잘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상대방이 안 아파하면 그 잘 싸우는 게 아닌데 지금 그 장 대표가 이야기한 잘 싸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부 여당에서는 움찔하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스스럼 없이 1등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공소 취소에 대한 그것들을 거의 공약처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여당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을 그것도 전당대회장에서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전당대회용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막 내뱉고 곧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본다면, 저희 지도부가 싸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좀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쎄요, 장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올림픽 공원 가서 이제 태극기 흔들고 이게 이제 싸우는 참정권 관련해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글쎄 거기에 적합한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태도, 청와대의 태도가 주요 국정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것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네. 보인다면 그에 대한 반성을 저희 지도부는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거고 네. 그 반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양당제잖아요. 그렇죠. 양당제에서 우리 양당제를 그냥 캐추얼 파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당밖에 없으니까 두 당의 경쟁이 하나의 이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맞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우선순위가 물론 저 참정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로지 하나의 이슈는 아닐 테고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테고 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외교 관계에 대한 지금 한미의 관계라든지 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너무 하나의 이슈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집중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야당이 지금 의석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가, 결국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좀 이것 좀 제발 해결해줘 라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근데 그거와 지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아마 지역구 활동을 해보시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뭐 평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유인을 잘 해주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게 전체로 넓혀본다면 국민 다수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야당이 잘 싸워준다면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세제 뭐 이런 문제겠죠. 예. 또 검찰의 보안사건 문제.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저는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뭐 각 신문사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왜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역할을 못하냐. 당이 어려움이 있으면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3선 이상들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33명의 3선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진들이 보니까 대부분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 네. 다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당이 어렵고 지지가 어려우면 당장 지금 내후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할 텐데 이제 휘 의원도 해당됩니다만은 4선이시니까 네. 왜 이렇게 중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제가 등원하자마자, 그 역할에 대한 주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해야 그렇죠. 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랄까요?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최대 공약수를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누군가는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누군가 이끄는 부분이 조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들어와서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분주히 뛰어다니고는 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